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이제 두 번째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 과목에 이 화재 예방과 이제 소화 방법이 두 번째 과목인데요. 자, 이 두 번째 과목에는 이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에는 첫 번째 화재 예방, 소화 방법, 그리고 이 소방 시설의 이제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죠? 이 과목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은 화재 예방이 한 그죠? 이제 이한 5년간 이렇게 봤을 때 한 7.8% 정도 나오고 소화 방법이 그죠? 16%.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한 10.67%인데, 자, 그래서, 그죠? 요 세 파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소화방법이 가장, 그죠?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제1장 화재 예방입니다. 자, 우리가 화재가 난다라는 것은 어떤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연소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연소의 정의입니다. 자,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산화 반응인데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을 연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산화는 거죠. 뭐 산소와 뭐 결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산화 반응이 있는데 정의에 따라서 자, 산화 반응이지만 그죠? 열과 빛을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것을 반응을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소하면은 우리가 이제 산소, 산화제가 이제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꼭 산소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렇게 이제 플로린이나 염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제 이런 어떤 다른 기체들 속에서도 이런 연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금속 분말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우리가 점화가 되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연소에는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완전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더 이상 연소할 수 없는, 그죠? 더 이상 연소가 되지 않는, 그죠? 그래서 완전히 연소돼서 이제 연소 생성물, 그죠? 이제 생성계는 더 이상 연소될 수 없는 연소 생성물이 생성되는 연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완전 연소의 영성 생성물이라 그러면은 이산화탄소하고 이제 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지. 연소될 수 있는 연소 물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탄소, 즉 흑연의 연소를 보면은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 탄화수소물인 프로판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 자, 수소가 연소가 되어지면 그죠? 이제 물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나 물로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는 부분 연소죠. 완전히 연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연소, 그러니까 재연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불완전 연소했을 때 연소 생성물이라면 그죠? 자, 그러니까 미연소되어진 탄화수소, 탄소 성분이 있을 것이고, 뭐 일산화탄소가 있을 것이고, 또 그죠? 뭐 이산화탄소, 뭐 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더 탈 수 있는 어떤 성분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어지면 불완전 연소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죠? 이 카본, 탄소의 연소를 보면은 자, 일산화탄소가 있죠, 그죠? 예, 일산화탄소는 더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그죠? 이제 재연소 가능한 그런 물질들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그죠? 산화 반응이지만 연소 반응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 그죠? 자, 이 산화 반응이나 발열이 아니거나 아주 미약한 발열인 경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께는 발열, 그러니까는 빛이나 이제 열을 동반하는 그런 산화 반응이 되죠. 이제 열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산화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철이 산화되어지는 거 있죠. 이게 철이 부식되어지는 거. 우리가 철을 공기 중에 두면은 이제 산화철이 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연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산화 반응이지만 흡열을 하는 경우죠. 그죠? 질소와 산소 반응에서 일산화질소가 되어질 때는 열을 갖다가 흡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연소라고 하지 않죠. 예.
자, 그래서 유기화합물이 이제 대기 중에서 연소를 하게 되어지면 완전 연소 생성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성이 되어지고, 불완전 연소를 할 경우에는 탄소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수소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그죠? 여기서 뭐 탄소나 일산화탄소, 수소 요 같은 경우에는 더 연소가 가능한 그런 물질이 같이 이제 발생을 할 때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연소의 구비 조건입니다. 이제 연소가 되려면은 이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자, 이것이 이제 연소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 연소에는 그죠? 세 가지 요소, 즉 가연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3요소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가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타는 물질, 그죠? 이 타는 물질이 이제 가연물입니다. 가연성 물질,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죠? 이 산소 공급원, 즉 우리가 가연 물질들을 산화하는데, 그죠? 산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연성 물질이 그 산소 공급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런 이 가연물과 저연성 물질을, 그러니까는 탈 수 있는 물질과 그리고 산소 공급원을 이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죠? 점화원이 필요로 하는 거죠. 불꽃. 네. 자,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소의 3요소를 외울 때에 여러분들이 옆에 앞에 글자, 그죠? 요게 가연성 물질의 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의 산.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의 점.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면 가산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위험물 산업기사를 따면은 우리가 이제 가산점을 받게 되어지죠. 어디? 우리 취업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해서 가산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제 연소에 이제 4요소가 있는데, 연소의 4요소는 그죠? 연소의 3요소에다가 이 연쇄 반응, 그러니까 촉매에 의한, 그죠? 이제 연쇄 반응이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제 촉매처럼 연쇄 반응인데, 자, 요거는 그죠? 이런 연소가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소 3요소 이외에 그 연속적인 연쇄 반응이 이제 수반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소 4요소는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연쇄 반응 이렇게 이제 그 연소의 4요소가 되어집니다. 그죠? 연소 3요소 가산점에다가 연쇄 반응을 포함시키면 연소의 4요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죠? 연소의 그 4요소의 각각의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연 물질인데, 자, 가연 물질의 특징, 요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제 별표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은 그죠? 이렇게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물질이 가연물이죠. 그래서 이제 발열을 일으키고 또 이제 가연성 물질은 이 산화 반응을 하는 그런 모든 물질로서 자기 자신은 산화되어지니까 그죠? 자기 자신은 산화되어지고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걸 환원제라 그러죠. 자, 그래서 환원제는 이렇게 가연성 물질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연성 물질의 특징은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그죠?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 됩니다.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그죠? 산소 공급원과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열 전도율이 적을 것. 자, 그죠? 이 가연성 물질은 우리가 이제 이 연소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연소가 되려면은 열이 축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열이 계속적으로 전도가 되어버리면 그죠? 열 전도가 크면은 그죠? 열 축적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전도가 적은 것이 좋죠. 열 전도율이 적을 것. 자,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적을 것. 활성화 에너지가 적다라는 것은 그죠? 이 작은 열에도 작은 에너지에도 쉽게 그죠? 이제 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소열이 클 것, 그 다음에 접촉, 비표면적이 클 것.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연성 물질의 특징이 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공급원입니다. 산소 공급원은 조연성, 그죠? 이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산소 공급원은 이 가연성 물질의 어떤 산화를 도와주는 물질로서 요거는 이제 산화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것들을 산화시키는 자기 자신은 그죠? 이제 반응되어지는 어떤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산화제, 그죠? 이 산소 공급은 산화제로 이제 산화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공기 또는 어떤 산화제. 자, 우리가 위험물 중에서 일류 위험물과 이제 육류 위험물들이 우리가 산화제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반응성 물질인 이제 오류 위험물들. 그리고 이제 할로겐 원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 뭡니까 그 연소에 있어서 그 조연성 물질로서 하나의 이제 그죠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점화원입니다. 점화원은 열원이죠. 그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점화원은, 그죠? 이 어떤 물질이 발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그죠? 발화하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꽃과 같은, 그죠? 이제 이런 점화원. 이 되어지는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점화원으로서는 이제 화학적 에너지원, 전기적 에너지원, 기계적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학적 에너지원으로서는 우리가 반응열에 의해서, 그죠? 반응열에 의한 산화열이나 연소열이나 분해열 또는 융해열 이런 것도 우리가 점화원으로서, 열원으로서 사용이 되어지고, 자, 전기적 에너지로는 뭐 저항열, 유도열, 그죠? 뭐 이런 낙뢰, 불꽃 이런 것들, 그죠? 자, 기계적 에너지는 마찰열,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스파크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점화원인 그 열원으로서, 그죠? 이용되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로 연쇄 반응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연성 물질이 이제 유기화합물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소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발생된 열들이 그죠? 이런 가연물의 형태를 이제 연소가 용해 이런 중간체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연소를 갖다가 촉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중간체들이 그죠? 이렇게 이제 연쇄적으로 그죠? 이제 연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점화원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 중간에 생성되어진 이런 라디칼이 완전히 소실되어질까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연소가 이제 지속되어지는 연쇄 반응 그죠? 지속시키는 것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유기화합물 뭐 메테인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이 연소되어지면은 라디칼 중간 체인 이런 거죠. 라디칼들이 이제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제 반응이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상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불꽃의 온도가 500도시면 색깔이 정렬. 그죠? 자, 그 다음에 700도시면 암적색. 그 다음 850도시면 적색. 그 다음에 950도면 휘적색.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1500도시면 희백색.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도가 좀 낮으면 붉은색 계통. 온도가 높으면 흰색 계통으로 그죠? 이제 불꽃의 색깔을 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그죠? 이제 연소의 이제 분류인데요. 자, 연소는 정상 연소가 있고 저변 연소, 그다음에 대류 연소, 그리고 복사 비화 연소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상 연소라고 하는 거는 그죠? 이런 가연성 물질이 서서히 이제 연소를 하는 현상입니다. 그죠? 천천히 이제 연소를 하는 건데, 요때, 그죠? 열의 이 발생 속도와 그리고 열이 확산되어지는 속도가 이제 평형을 유지하는 그런 연소 형태를 정상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에 저변 염소입니다. 요거는 불꽃이 그죠 물체 이게 가연성 물체에 접촉해 가지고 이 착화되어져 가지고 불이 붙어서 연소되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꽃의 온도가 높을수록 그죠 이제 타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류 연소는 열기가 이제 흘러가지고 그 열기, 그 기류가 어떤 이제 가연성 물질에 붙어서 이 가연성 물질을 이 가열함으로 인해서 그죠? 이제 어, 그 착화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 대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다음은 이제 복사연소입니다. 자, 이 복사연소는 그 연소체로부터 이제 발산하는 열, 그죠? 이제 열이 이제 발산할 때 그 주위에 이제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은, 그죠? 자, 이 발산한 열에 의해 가지고 이 가연성 물질이, 그죠? 이제 불이 붙는 것을 그 복사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화연소는 이런 불꽃, 그죠?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또는 튀어가지고 이제 주위의 어떤 발화점에서, 그죠? 이 발화점에서 떨어진 곳에 어떤 그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은 그 가연성 물질 그를 착화시키는, 그죠? 그런 연소 형태를 비화연소 이렇게 합니다. 날비자죠. 이게 화염, 불꽃이, 그죠? 이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가지고 어떤 거죠. 이제 연소 생성 어떤 대상물을 착화시키는, 연소시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죠? 불티가 이렇게 이제 비산하거나, 그죠? 특히 이제 그 건조한 날이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그렇죠. 불티가 이제 바람이 날려가지고 그 대상물을 갖다가 이제 연소를 시키는, 불을 붙게 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그죠? 연소의 형태인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기체, 액체, 고체 이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기체인데 기체의 연소에는 확산 연소와 이해 혼합 연소가 있습니다. 자, 확산 연소는 우리가 이제 불균일 연소가 되어지는데, 자, 이 확산 연소는 우리가 이런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기체인 공기, 자, 이것을 그죠? 미리 혼합을 하지 않고 이 가스가 확산되어지면서 확산을 의해 가지고 이 주위에 있는 공기와 이제 혼합되어지면서 연소되는 것을 이 확산 연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확산 연소는 이 확산에 의해 가지고 이 공기하고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는 그죠? 연소가 잘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학습 접촉하는 부분에서만 그죠?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에 이제 그 세기가 약하고 충분한 연소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확산 연소는 불균일 연소가 되어지고, 자, 그다음 예혼합 연소는 그죠? 또는 균일 연소입니다. 예혼합 연소는 미리 그죠? 이런 가연성 가스와 공기를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연소를 시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죠? 이 가연성 가스와 공기가 이 적당하게 잘 혼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이 그죠? 아주 빠르고 온도가 높아서 이런 폭발적인 연소가 이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때 발생되어지는 그 불꽃을 예혼염, 그죠? 예혼합염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자, 다음은 그죠? 이제 액체 그 연료의 이제 연소인데요. 자, 액체 연료의 연소에는 액면 연소, 그리고 심화 연소, 분무 연소, 정발 연소, 분해 연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연소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액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제 열원으로부터 그죠? 이제 그 열을 받아가지고 연료의 표면에 그죠? 열원으로부터 연료 표면에 이제 열이 전달돼 가지고 이제 정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생되어진 전기가 공기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연소가 되어지는 형태를 액면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자, 그다음에 심화 연소는 그죠? 이런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 심지의 일부분이 연료를 빨아 올립니다. 빨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제 연소하는 형태인데, 요 심화 연소 하나 얘가 우리가 이제 그 뭐가 있습니까? 석유 난로 있죠. 석유 난로 같은 경우에 예. 이 석유 난로에 이 그 석유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담가둡니다. 그러면은 이 심지로부터 이 그 그죠? 이 석유를 이렇게 빨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연소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분무 연소 또는 액정 연소인데, 점도가 높거나 또는 비휘발성 액체, 점도가 높다든지 비휘발성 액체는 연소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요것을 안개상으로 분무를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연소를 좀 쉽게 하는 그런 형태죠. 네, 그래서 분무 연소는 이런 안개상으로 분사를 시켜 가지고 연소하는 형태가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정발 연소입니다. 자, 정발 연소는 우리가 이제 가연성 액체를 가열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은 가연성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가연 가스, 저 전기가 정발해서 연소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죠, 이제 등유 같은 경우, 등유에다 이렇게 점화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죠, 이 이제 기름 성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불꽃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 등유의 이 N면과 그리고 화염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전기청이죠. 예, 그래서 가연성 전기가 열을 받아서 가연성 전기가 이 정발하면서 연소한 형태가 정발 연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해 연소는 비휘발성, 그죠? 비휘발성이거나 끓는 점이 높은 가연성 액체, 특히 뭐 이 중류라든지 타르 같은 경우죠.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죠? 연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소를 할 때는 먼저 열분해를 합니다. 열분해를 해서 탄소가 이제 석출이 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연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해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중류나 타르 같은 경우에는 분해 연소, 정발 연소 같은 경우, 등유 같은 경우에는 정발 연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고체 연소인데요. 자, 이 고체 연소는 그죠?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음, 뭐 그죠? 이제 연소의 종류나 그리고 각각에서의 뭐 어떤 그죠? 그 연소를 하는 그 얘들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일단 그 고체 연소는 그죠? 이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정발 연소, 내부 연소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표면 연소라고 하는 것은 그죠? 또는 직접 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열분에 의해서 그죠? 가연성 가스를 발생을 하지 않고 그 자체가 이제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체 표면에서 그죠? 연소 반응이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표면 연소 또는 직접 연소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표면 연소를 하는 고체에는 이 목탄이나 코크스나 금속분 이런 것들은 표면 연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죠. 자, 다음 중 표면 연소를 하는 것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문제. 자, 그다음에 분해 연소입니다. 분해 연소는 그죠? 열분에 의해 가지고 이런 가연성 가스가 이제 발생해서 이런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서 그죠? 산소와 연합해서 이렇게 연소되어지는 것을 분해 연소. 여기에는 목재나 석탄 이런 것들이 분해 연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정발연소입니다. 정발연소는 이런 가연성 고체가 열을 받으면은 그죠? 녹죠. 용해가 되어지는데 요 액체가 다시 이제 기화되면서 그죠? 그때 이제 그 연소되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정발연소. 정발연소를 하는 거에는 유황이나 납탈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를 하고 오는데, 그죠? 자, 이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는, 그죠? 이제 물질 자체가, 그 물질 자체가 그 안에 그 산소, 그러니까는, 그죠? 산소 공급원 있죠, 그죠? 이제 산소 공급원이 우리가 산소를, 이제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연소, 그러니까는, 물질 자체의 분자 안에 이 산소를 함유를 하고 있어서, 그죠? 우리가 이제 연소를 할 때 이제 산소 공급원이 필요를 한데 내부에 산소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 공급원이 필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아도 그죠? 연소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내부 연소, 자기 연소. 자, 그 예에는 그죠? 질산 에스테르나 니트로 화물. 우리가 보통 저 위험물에 보면은 그 오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을 우리가 이제 자기 반응성 예, 그죠?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오류 위험물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죠? 물질 자체에 이제 산소를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연소 또는 자기 연소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액체 연소에서도 이제 정발 연소가 있었습니다. 고체에서도 이제 정발 연소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죠? 연소에 관한 물성인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인하점이 있고 연소점, 또 이제 발화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성에는.
자,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인하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예, 우리가 가연성 액체를 이제 가열해가지고 우리가 점화원을 액체 표면에다가 이렇게 불꽃을 주었을 때 이 전기가 인하하는 그죠? 최저의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화가 일어나는 저 불꽃이 그죠? 불이 붙는 액체의 최저 온도가 바로 인하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는 인하점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그죠?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인화성 액체의 인하점을 이렇게 쭉 나타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그죠? 이 가솔린이 그죠? 마이너스 43도씨죠. 여기서 가장 잘 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등유는 그죠? 30에서 60도씨 정도가 돼야 불이 붙습니다. 인하점이 높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예,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불이 일어나는 그죠? 인하가 되어지는 액체의 최저 온도가 인하점이다. 그죠? 예, 점화원을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 불이 붙는 그죠? 이제 그때 인하점이고, 자, 연소점은 그죠? 이런 가연성 물질의 연소가 됐습니다. 연소 상태를 5초 이상 유지시키는데 시키기 위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소점은 인하점보다도 10도씨 정도가 높다. 그죠? 연소점은 인하점 플러스 10도씨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연소점은 인하보다도 10도씨가 더 높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화점인데요. 발화점은 발화온도, 착화점, 착화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발화점은 그죠? 이런 가연성 물질 또는 이런 그 가연성 물질 혼합물들이 이런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죠? 이제 공기 중에서 가열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 가연성 가스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계속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런 화염, 즉 우리가 어떤 불꽃이 없어도 그죠? 이제 점화가 일어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때 온도를 우리가 발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화원을 부여를 하지 않고 가연성 물질을 조연성 물질, 즉 공기가 있는 상태, 그죠? 공전한 상태에서 가열해서 발화하는 최저의 온도를 발화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발화점이 낮을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발화점이 낮다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그죠?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죠? 이 뭐가 있습니까? 인하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소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화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것인 발화점이죠. 그 다음에 연소점, 그 다음에 인하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가연성 물질의 발화 온도, 착화 온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그죠? 가솔린의 발화 온도가 약 300도씨고, 자, 등유의 발화 온도가 210도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 이 가솔린의 이제 요게 인하점이 그죠? 인하점이 몇 도였습니까? 마이너스 43도씨였죠. 자, 이 등유의 인하점은 30에서 60도였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그죠? 발화점이 인하점이 그죠? 가솔린이 더 낮은데 발화점은 등유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하점이 낮다고 해서 발화점도 낮은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가솔린은 인하점이 더 낮지만은 그죠? 이 그 등유에 비해서 더 낮지만 이 발화점은 오히려 더 높다는 얘기죠. 발화점 그죠? 착화 온도가 더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그죠? 최소 착화 에너지 그죠? 최소 점화 에너지인데, 자, 이 최소 착화 에너지는 이런 가연성 이런 혼합가스에다가 이 전기 불꽃으로 점화를 할 때에 점화가 되기 위한 그죠? 최소한의 에너지, 착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소 착화 에너지다 이런 얘기죠. 예. 가연성 가스에 점화 불꽃으로 점화를 할 때에 착화되기 위한 그죠? 최소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최소 착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 착화 에너지는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그죠? 폭발하기가 쉽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은 에너지에도 쉽게 그죠? 폭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착화되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소 착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그죠? 착화 에너지는 2분의 1 QV 또는 2분의 1 CV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Q는 그죠? 전기량이고 V는 전압, C는 그죠? 이 전기 용량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그죠? 연소 범위인데요. 자, 연소 범위는 연소 한계 또는 가연 범위, 가연 한계, 폭발 범위, 폭발 한계 이제 다 같은 말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연소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그런 조연성 가스.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공기를 사용을 하죠. 자, 조연성 가스 중에 이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그죠? 이 연소 하한값과 연소 상한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 범위는 연소가 발생되어지는 이 그죠?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 요것을 갖다가 이제 연소 범위로 이제 나타내는데 여기서 연소 하한이라고 하면은 그죠? 자, 연소를 발생할 수 있는 공기 또는 조연성 가스 중에서 연소를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최소 농도가 되어집니다. 가연성 가스의 최소 농도. 자, 그 다음에 연소 상한값은, 그죠? 하한값, 상한값. 상한값은, 그죠? 연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연성 가스의 최고 농도죠. 그러니까는 최소 농도에서, 그죠? 이제 최고 농도까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소 범위, 여기에서 연소 상한값과 연소 하한값, 하한값과 이제 상한값 요 사이를 우리가 연소 범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죠?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소 범위는 이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온도가 증가하면은 이 하한값이 낮아지고 상한값이 증가해가지고 그죠?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 그리고 압력 영향도 압력이 증가하면은 또 연소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농도 영향도 조연성 가스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 또 연소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연소의 범위가 그죠? 이제 최소 하한값에서 상한값 그 사이 가 이제 연소 범위가 되어지는데 온도가 증가하거나 압력이 증가하거나 농도가 증가하게 되어지면 연소의 범위가 넓어져서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더 그죠? 연소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그죠? 이제 발화인데요. 이 발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런 가연성 물질이 불이 붙는 현상, 그죠? 불이 붙는 현상을 박화, 발화 또는 착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화가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이 발화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이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열이 발생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 내부에 어떤 그 산화나 어떤 분해 반응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거나 어떤 그런 발화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연 발화가 있는데요. 이 자연 발화는 외부에서 어떤 점화 에너지를 갖다가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점화 에너지를 부여하지 않고 장기간, 오랫동안 그죠?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걸쳐서 열이 축적이 되어져서 발화하는 현상을 자연 발화다. 외부에다가 그죠? 외부 어떤 점화 에너지를 이렇게 불을 붙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그죠?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열이 축적이 되어져 가지고 발화하는 현상을 자연 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자연 발화되기 위한 조건에는 이제 열의 발생과 열의 축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온도 그죠?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열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겠죠. 반응 속도가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발열량도 그죠? 발열량이 클수록 열의 축적이 커집니다. 자, 수분도 그죠? 고온 다습한 경우에 자연 발화가 촉진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한 수분은 하나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고온 다습한 경우가 열의 발생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표면적은 넓을수록 클수록 그죠? 자연 발화가 용이합니다. 자, 촉매는 그죠? 발열 반응 시에 정촉매에 의해서 반응이 이제 빨라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열의 축적인데요. 자, 그죠? 이제 열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열 전도도, 이제 열 전도도는 그죠? 예, 열 전도율이 적은 그죠? 이제 공기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열의 축적이 쉽다. 열 전도가 만약에 빠르면은 그죠? 열 축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가 낮은 그죠? 이제 공기가 이제 다량 함유가 돼 있어야 그죠? 열 축적이 이제 쉽겠죠. 자, 그다음에 저장하는 방법은 여러 겹으로 중첩을 하거나 또는 그죠? 대량 집적을 하게 되어지면 중심부가 그 표면보다 단열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이제 용해집니다. 이게 열이 중심부에 축적이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공기 흐름도 통풍이 잘 되는 장소가 열의 축적이 그죠? 곤란하니까는 통풍이 잘 되면 열이 다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통풍이 안 되는 곳에 둬야 이제 열 축적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죠? 예. 자, 다음은 그죠? 자연 발화의 이제 분류인데, 자, 요것도 그죠? 이제 시험에 이제 간혹 잘 나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이 자연 발화의 그 원인에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발화물질, 미생물 발화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죠? 그 예로서 자연 발화 형태인데, 자, 이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는 거는 건성류나 반건성류, 우리가 이제 그 사료 그 위험물 중에 사료 위험물에 동식물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성류나 반건성류를 적신 이런 다공성 그죠? 이제 가용물이나 뭐 석탄, 금속분, 고무조각 이런 것은 우리가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분해열, 즉 니트로셀룰로스나 셀룰로이드,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질산 에스테르류, 요거죠. 이제 우리가 오류 위험물인데, 자, 이런 질산 에스테르류는 이 분해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되어지고, 자, 그다음에 그죠? 탄소 분말 같은 저 유연탄이나 목탄 이런 것들은 흡착열에 의해 가지고 자연 발화가 되어집니다. 자, 그다음에 또 그죠? 요 미생물 발화 요건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퇴비라든지 먼지, 퇴적물, 곡물 이런 것들은 그죠? 그 미생물 발화에 의해 가지고 자연 발화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먼지 요거 한 번씩 잘 나옵니다. 먼지는 먼지의 자연 발화의 원인은 그죠? 미생물 발화입니다. 예. 자, 이런 거죠. 그 자연 발화 예방 대책 요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예. 자, 이 자연 발화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열의 축적을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한다든지 환기를 잘 시킨다든지 열 축적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저장 방법을 그걸 해가지고 열의 축적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온도 상승을 방지를 해야 되죠. 그죠? 반응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온도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죠? 이 습도가 높으면은, 그죠? 열이 잘 축적됩니다. 음, 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습도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예방 대책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다음에 혼촉발화입니다. 자, 이 혼촉발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 또는 접촉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화하는 그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혼촉발화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죠? 발화를 하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을 혼합하거나 또 접촉했을 때 이제 발화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혼촉 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촉 유효 물질인데 요거는 그죠? 이런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이 이제 혼촉을 하게 되어지면 혼촉 발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즉 인류나 육류 요는 산화성 물질인데 그죠? 이런 산화성 그죠? 가능 산화성 물질과 그 다음에 이제 환원성 물질 그죠? 이런 탄화수소라든지 유기 화물인 탄화수소 화물이나 이런 금속분, 목탄, 유황 이런 것들 이런 환원성 물질과 이제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화성 염료와 강산이 이제 혼촉을 하게 되어지면 또 저 위험도 착화가 되어집니다. 저 혼촉 발화가 되어지는 거죠.